안녕하세요. 김학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다 요건이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점은 꼭 직책이나 직위상의 우위가 있을 필요 없이 관계상의 우위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싸고 상사 중에 아싸가 있어요. 비록 상사지만 내가 인싸임을 이용해서 저 상사랑은 대화하지 마, 저 상사랑은 밥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선동해서 괴롭힘을 했다면 이것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수행의 빙자에서 나타나거나 업무 수행의 편승에서 나타난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한테 오늘 저녁에 술 먹자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약속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상사가 그러면은 너 안 되는 사유서 써서 내라. 심할서 써서 내라. 이렇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되는데요. 상당히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해서 내가 남긴 기록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이 요건들에 매칭을 시켜서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방대한 양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매우 깁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사실은 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술 먹자 했는데 싫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 더 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낄 수 있다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하기 나름이고 내가 얼마나 증거를 모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먼저 주변에 있는 노동단체, 시민단체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공인노무사들이 무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 그리고 카카오톡 스크린샷 찍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같은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대화를 같이 참여하고 있으면 전화 통화든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든 나랑 대화하고 있으면 그거는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과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적인가 라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장님이면 어떡하죠?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괴롭혔을 때 사장님에게 신고를 하고 사장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장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허탈감이 적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신고한 피해자를 비웃듯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이란 사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전반적으로 다 지키고 있는지 싹 훑어봅니다. 연차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체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훑어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감독관이 개선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개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선 지도란 행정 지도예요. 전혀 강제력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해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개선 지도를 했는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차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제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세운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개선 지도를 해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먼저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하고 주변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고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청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실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대충 조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 라고 하면 뭐가 남았을까요? 1인 시위라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경기북부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요. 문을 두드려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정 없다,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그때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 입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이 많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괴롭힘 없는 노동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